여러분들께서는 낭중지추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낭중지추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마치 주머니 속에 송곳이 튀어나오듯이 눈에 드러난다는 뜻으로 유능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프리미어리그에도 이같이 유능한 재능으로 눈에 띄는 선수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은 영국 런던에 위치한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스널과의 2023-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전반 42분과 후반 10분에 연속골을 터뜨리는 등 맹활약을 펼치면서 유럽 무대 개인 통산 199골을 만들었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4-2-3-1에서 왼쪽 공격 날개로 출전해 팀이 0대1로 뒤진 전반 42분에 제임스 매디슨이 측면을 뚫고 올린 크로스를 왼발 슛으로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지난 벌리전 해트트릭 이후 시즌 4호골이었습니다. 이후 후반 9분에 부카요 사카의 페널티킥 득점으로 아스날의 제역전을 당한 상황에서 손흥민이 곧바로 응수에 나섰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10분경 역습 과정에서 매디슨이 내준 패스를 오른발 슈팅으로 가져가며 골망을 갈랐습니다. 제동점골과 함께 리그 5호골을 만들었습니다. 이 골로 아스널전 개인 통산 7호골을 작성했습니다. 손흥민은 아스널 경기에 총 17번 출전해 리그 6골과 컵대회 1골을 기록 중인데 유럽 무대 개인 통산 199호골입니다. 손흥민은 이날까지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에서 20골과 레버쿠전에서 29골을 거쳐 토트넘에서 150골 고지를 밟았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에는 한국 축구 레전드인 차범근 전 감독이 갖고 있던 한국인 유럽 무대 최다골도 경신했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터치 18회와 키패스 2회, 그리고 패스 성공률 93%를 비롯해 빅찬스 생산 1회를 기록했습니다. 스포츠 통계를 다루는 옵타 스포츠에 따르면 손흥민이 아스날 원정에서 2골을 넣은 것은 토트넘 선수가 1993년 5월 존 핸드리가 아스날 원정에서 2득점을 한 이후 30년 만에 토트넘 선수가 아스날 원정에서 2득점을 한 기록입니다. 그 사이 해리 케인을 비롯해 역사적인 공격수들이 거친 토트넘이지만 아스날 원정에서 2골을 넣은 선수는 없었습니다. 손흥민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됐지만 토트넘은 손흥민의 2골에도 불구하고 2대2 무승부를 거둬 시즌 4승 2무, 승점 14점으로 리그 4위를 유지했습니다. 축구 통계 전문 사이트 소파스코어는 10점 만점 기준으로 손흥민에게 양팀 최고점인 8.7점을 부여했습니다. 경기 후 영국 매체 이브닝 스탠다드는 손흥민과 함께 그의 2골을 모두 도운 매디슨에게 팀 내 가장 높은 평점 9점을 부여했습니다. 이 매체는 손흥민에 대해 벌써 지난 시즌 넣은 10골의 절반에 해당하는 5골을 기록 중이고 득점뿐만 아니라 전반에는 브레넌 존슨에게 결정적인 골 찬스를 만들어 주기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축구 통계 업체 풋몹에서도 손흥민은 평점 8.8점으로 가장 높은 평점을 기록했습니다. 토트넘의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멀티골로 활약한 손흥민을 극찬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손흥민은 리더로서 그리고 선수로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나는 그를 9번 포지션에 배치했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어 손흥민은 팀을 위해 어떤 것이 최선인가를 늘 첫 번째로 생각하고 나는 손흥민 때문에 매우 기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스널의 미켈 아르테타 감독도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영국 언론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아르테타 감독은 2점을 잃은 것 같고 승점 3점을 획득하지 못해 매우 실망했다며 특히 2번의 리드를 잡았는데 골을 내준 순간 상대 위험 지역에서 약간의 평정심이 부족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데클런 라이스를 전반 후 교체해준 이유에 대해서는 라이스가 허리 쪽에 통증을 호소해 교체해줬고 장기적인 부상이 아니길 바란다며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아스널은 조르지뉴가 제임스 매디슨의 압박에 공을 뺏기며 손흥민에게 실점했는데 아르테타 감독은 조르지뉴의 실수에 대해 실수는 축구의 일부라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조르지뉴를 사랑하고 선수이기에 실수할 수 있으며 이를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런던 더비인 아스날전에서 멀티골을 넣은 손흥민은 EPL 공식 홈페이지와 BBC 스포츠 메인도 장식했습니다. 이날 경기 후 EPL 공식 홈페이지는 손흥민이 골 세리머니를 함께 펼치고 있는 사진을 내세우며 토트넘이 아스날과 비기는데 손흥민이 주연이 됐다고 알렸습니다. 영국 공영방송인 BBC의 스포츠 메인 페이지 역시 손흥민과 매디슨이 찰칵 세리머니를 함께 펼치고 있는 사진으로 이날 최고 빅매치 경기 결과를 알렸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에 따르면 경기 후 손흥민은 아스날과의 더비이고 늘 힘든 경기였지만 마지막 휘슬이 울릴 때까지 선수들의 경기력은 환상적이었다며 팬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당연히 이기고 싶었지만 경기력은 완벽했다고 동료들을 칭찬했습니다. 손흥민은 아스날의 후반전 PK에 대해 심판이 결정을 내렸고 우리는 이 결정에 대해 논쟁할 수 없으며 이 상황에서는 비디오 판독도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확실히 더비는 감정적인 경기였으며 토트넘은 심판의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수들 모두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고 제임스 매디슨은 대단한 용기를 발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제임스 매디슨을 칭찬했는데 현지에서는 케인이 떠나니 매디슨이 왔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두 골에 모두 완벽한 어시스트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함께했던 EPL 최다골 합작의 듀오 손흥민과 해리 케인이지만 케인은 이번 시즌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났습니다. 그 등번호 10번을 이적생 제임스 매디슨이 이어받았는데 매디슨은 8월 이달에 선수상을 받을 정도로 초반 기세가 좋았고 첫 북런던 더비에서 손흥민과 완벽하게 두 골을 합작해내며 손흥민을 떠난 케인이 아쉽지 않게 했습니다. 이날 손흥민의 득점에는 매디슨의 완벽한 도움이 없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첫 번째 골에서 매디슨은 수비와의 경합을 이긴 것도 모자라 완벽하게 수비를 벗겨내며 왼쪽을 완벽하게 뚫어냈고 골라인으로 나갈 뻔한 공을 살리며 컷백 크로스를 손흥민에게 했습니다. 물론 손흥민이 워낙 정확한 타이밍에 잘 들어와 매우 잘 때린 슈팅이었지만 매디슨의 개인 능력으로 크로스까지 이어간 장면은 매디슨이 칭찬받아 마땅했습니다. 두 번째 골 타이밍에는 매디슨의 역할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조르지뉴의 공을 뺏어내며 완벽한 수비 없는 역습 기회를 만들었고 매디슨은 자신의 오른쪽에서 전방으로 달리는 손흥민을 향해 완벽한 스루 패스를 투입했습니다. 손흥민도 터치 없이 곧바로 박스 안에서 논스톱 오른발 슈팅으로 완벽하게 골을 넣었습니다. 매디슨의 완벽한 패스와 손흥민의 절정의 골 결정력이 만든 두 골이었습니다. 이런 기록은 토트넘 팬들에겐 익숙합니다. 바로 케인과 손흥민이 서로 골과 도움을 주고받으며 토트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바로 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케인과 손흥민은 서로의 골과 도움을 함께 올리며 레전드 대표 공격 듀오의 공격 포인트를 넘어섰고 EPL 역사에 남을 공격 듀오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올 시즌을 앞두고 결국 케인이 뮌헨으로 떠나게 되면서 손흥민 혼자 외로이 남는가 했습니다. 하지만 영입된 매디슨이 손흥민과 단짝을 형성하며 초반 토트넘의 상승세를 함께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디슨의 도움으로 손흥민의 결정력이 절정에 이르자 팬들의 반응도 뜨거운데 아스날 팬들조차 손흥민의 슈팅 능력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양발잡이라서 수비하기 너무 힘들고 이번에도 왼발에 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교체되어 나가 다행히 비길 수 있었고 만약에 손흥민이 히샬리송과 교체되어 나가지 않았다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북런던 더비에서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화끈한 경기를 보여준 손흥민 선수가 정말로 자랑스러운데요. 저는 확실히 이게 바로 캡틴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잘하지도 못하면서 소리나 치고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던 요리스나 다이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큰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실력과 인성, 그리고 리더십이 돋보인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동료들 다 같이 달려올 때 손흥민의 인성과 주장으로서의 신뢰감을 한 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아스날전에서 토트넘 한 선수가 두 골은 넣은 것은 몇십 년 만에 나온 대기록이기에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아스날은 생각보다 거칠고 더티하게 나왔는데 손흥민은 신사적으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토트넘에서의 손흥민 선수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 경기였고 제가 봤을 때 그냥 토트넘은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에게만 패스하면 우승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오게티라면 손흥민 선수를 교체한 것인데 아무리 매디슨의 부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도 손흥민 선수는 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손흥민 선수가 계속 남았더라면 토트넘의 승리가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히샬리송의 소녀같은 슛을 손흥민 선수가 찼더라면 기적같은 역전 승리를 맛볼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깝습니다.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토트넘의 이번 시즌 가장 중요한 목표는 챔스 진출권이고 그 목표를 위해 선수단을 관리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자신의 뚝심을 보여주는 교체라고 보여지기에 토트넘 감독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무리뉴와 콘테가 이기는 축구를 위해 토트넘의 색깔을 버렸다면 이번 토트넘 감독은 목표를 위해 토트넘에 다시 한번 그들의 색깔을 칠하고 만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암튼 이번 시즌 토트넘 너무 기대되고 손흥민 선수가 다치지 않고 멋진 활약을 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